야구야구 김용준입니다. 이번에는 그토록 가지고 싶었던 월드시리즈 우승 반지를 위해 자신의 명예전당 킷을 날려버린 카를로스 벨트란 이야기입니다. 먼저 벨트란이 명예전당에 갈 수 있는 성적을 만들어낸 것인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벨트란은 통산 승리 기여도가 70.1인데요. 이는 중견수로 분류되는 선수 중 윌리 메이스, 타이콥, 트리스 스피커, 미키 멘틀, 켄 그리피 주니어, 조 디마지오, 그리고 마이크 트라웃에 이은 역대 8위에 해당됩니다. 벨트란은 가장 유력한 명예전당 지표인 JAWS에서도 57.15, 명예전당에 오른 19명의 평균인 58.0과 비교해도 나쁘지 않습니다. 문제는 리그 MVP를 포함해 타이틀이 전무하다는 건데요. 하지만 5명뿐인 400홈런, 300도루 달성자이자 유일한 스위치히터 달성자이며 스위치히터로 400홈런에 성공한 4명 중 1명입니다. 또한 300번 이상 도루를 시도한 선수 중 역대 1위에 해당되는 88.3%의 성공률과 함께 3개의 골드글러브를 따냈을 정도로 공수주가 만능인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벨트란이 포스트 시즌에서 기록한 성적은 정말 대단한데요. 포스트 시즌 역대 200타석 이상 선수 중 출루율 4할 1푼 1리는 4위, 장타율 6할 9리는 1위입니다. 또한 벨트란은 시대를 대표하는 올라운드 플레이어이자 동료들과 지역사회로부터 존경을 받는 선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투표는 아니더라도 10번 안에는 충분히 갈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벨트란은 어쩌면 약물 선수보다 또한 자기가 맡은 팀의 승패를 두고 도박을 한 피트 로즈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야구판에서 사실상 쫓겨나게 됐습니다. 벨트란은 1977년 푸에르토리코의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아버지의 가장 큰 가르침은 진실을 말하고 정직하라 였다고 합니다. 벨트란은 윈터리그에서 보게 된 버니 윌리엄스를 가장 좋아했고 윌리엄스처럼 양키스 유니폼을 입는 걸 평생의 목표로 삼게 됩니다. 15살 때 벨트란은 감독에게 유격수가 아니라 중견수를 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버니 윌리엄스를 따라 스위치히터가 됩니다. 하지만 1995년 드래프트 2라운드에서 그를 지명한 팀은 캔자스시티였는데요. 이때부터 벨트란과 양키스의 숨바꼭질이 시작됩니다. 벨트란은 22세 시즌인 1999년 아메리칸 리그 올해의 신인 선수가 됩니다. 22개 홈런과 27개의 도루, 승리 기여도 4.7을 기록한 대단한 활약이었는데요. 당시 캔자스시티는 좌익수 자니 데이먼, 중견수 벨트란, 우익수 저메인 다이가 모두 25세 이하 선수들이었습니다. 특히 벨트란과 다이는 강력한 어깨를 가진 골드글러브급 수비를 선보였습니다. 하지만 캔자스시티의 앞에 불청객이 나타납니다. 오클랜드 빌리빈 단장이었습니다. 2001년 1월 빌리빈은 캔자스시티와 3대3 트레이드를 합니다. 자니 데이먼, 마크 앨리스, 코리 라이드를 받고 벤 그리브, 앙헬 베로와 AJ 힌치를 내주는데요. 베로아는 2003년 마치 히데키를 제치고 신인왕이 되지만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빌리빈은 다시 7월이 되자 이번에는 저메인 다이를 데려갑니다. 그리고 캔자스시티가 받은 유망주들은 모두 불발탄이 됩니다. 2004년 6월 빌리빈은 캔자스시티와 휴스턴의 거래에 끼어드는데요. 벨트란이 휴스턴으로 이동한 이 트레이드에서 빌리빈은 옥타비오 도텔을 얻습니다. 휴스턴은 최강 세던맨이었던 도텔을 오클랜드로, 포수 유망주 1위였던 존 버그를 캔자스시티로 보내게 됩니다. 결국 캔자스시티 팬들이 기대한 외야 트리오는 모두 빌리빈에 의해 팀을 떠나게 된 거였습니다. 2004년은 벨트란의 6년차 시즌이었는데요. 캔자스시티에서 15홈런 14도루, 휴스턴에서 23홈런 28도루를 기록한 벨트란은 38홈런 42도루로 아깝게 40-40에 실패합니다. 번번이 디비전 시리즈에서 떨어지는 휴스턴은 1998년에도 시애틀에서 랜디 존슨을 데려왔지만 샌디에고에게 패함으로써 4연속 디비전 시리즈 탈락에 고배를 마시던 중이었는데요. 5경기에서 4홈런 9타점 2도루라는 미친 활약을 한 벨트란의 원맨쇼 덕분에 숙적인 애틀란타를 꺾게 됩니다. 벨트란은 NLCS에서도 7경기에서 4홈런 5타점 4도루 8볼넷을 기록하지만 휴스턴은 세인트루이스에 패하는데요. 그래도 처음으로 시리즈에서 이겨본 휴스턴은 벨트란을 잡기 위해 총력을 다하게 됩니다. 당시 휴스턴의 분위기가 어땠냐면 지역신문에 벨트란을 잡자는 광고가 실리고 팬들은 모금 운동까지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의 눈이 향한 곳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양키스였습니다. 40-40에 성공할 뻔한 골드글러브 중견수이자 가을 활약까지 보여준 선수,
보라스는 10년 2억 달러를 부르는데요. 마침 양키스는 버니 윌리엄스가 중견수 수비에서 심각한 노쇠화를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벨트란이 양키스에 갈 걸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벨트란의 행보를 꼬이게 만든 일이 일어납니다. 애리조나가 랜디 존슨을 트레이드 시장에 내놓은 거였습니다. 조지 스타인브레너 구단주는 구단 수뇌부를 불러놓고 존슨과 버니 윌리엄스, 하비에르 바스케스와 벨트란 중 하나를 고르라고 합니다. 이에 대부분이 존슨을 선택하게 됩니다. 양키스는 2001년 존슨과 실링에게 당했던 데다 2003년에는 조시 베켓에게 가로막혔고 2004년에는 커트 실링이 보스턴에 합류해 밤비노의 저주가 깨지는 장면을 똑똑히 지켜봤기 때문에 2003년 무릎 부상 후 부활에 성공한 랜디 존슨이 탐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존슨 트레이드에 성공한 캐시먼 단장은 보라스에게 전화를 걸어 아직도 2억 달러를 요구하냐고 묻습니다. 보라스는 그렇다고 하는데요. 7년 1억 달러 수준이면 벨트란과 계약하려고 했던 양키스는 손을 털고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1년 후 자니 데이먼을 새로운 중견수로 낙점합니다. 양키스가 빠져나가자 큰 돈을 쓸 팀은 하나만 남게 되는데요. 바로 매치였습니다. 결국 벨트란은 7년 1억 1,900만 달러 계약으로 양키스가 아닌 매치 유니폼을 입게 됩니다. 매치는 FA 선수들이 가면 모두 실패하기로 유명한 팀이었습니다. 휴스턴도 주세가 없는 걸 고려하면 매치에 뒤지지 않는 1억 500만 달러를 제안했지만 벨트란은 뉴욕 생활을 선택합니다. 벨트란은 매치에서 첫 시즌을 망치는데요. 하지만 쉐이 스타디움의 어두운 조명에 적응한 이듬해부터 본격적인 활약에 나섭니다. 벨트란은 계약 기간 7년 동안 대단히 준수한 승리 기여도 32.3을 기록했고 3개의 골드글러브와 2개의 실버 슬러거를 수상합니다. 그리고 매치가 야디에르 몰리나에게 7차전 9회 초 결승 투런 홈런을 맞고 패한 2006년 NLCS에서도 7경기 3홈런 4타점이라는 가을 활약을 다시 한번 합니다. 그리고 7년차 시즌인 2011년에는 시즌 중반 샌프란시스코로 트레이드 됐는데요. 잭 윌러라는 큰 선물을 남겨주게 됩니다. 장기 계약 외야수 중 벨트란보다 높은 승리 기여도를 기록한 선수는 베리 본즈와 매니 라미레스밖에 없습니다. 2012년 벨트란은 자신의 월드시리즈행을 막았던 세인트루이스와 계약하는데요. 2011년 월드시리즈를 우승하지만 푸올스와 이별한 세인트루이스는 벨트란과 2년 2,600만 달러에 계약합니다. 2013년 벨트란은 마침내 세인트루이스와 함께 월드시리즈 무대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세인트루이스는 6차전 끝에 보스턴에 패해 준우승에 그치고 말죠. 세인트루이스에서 2시즌을 보낸 벨트란은 다시 FA 시장에 나오는데요. 이때 캔자스시티에서 연락이 옵니다. 자신들은 리빌딩을 마쳤으니 젊은 선수들을 이끌어 달라는 거였는데요. 하지만 벨트란은 이를 거절하고 양키스와 3년 4,500만 달러 계약을 맺습니다. 이후 결과는 잘 알고 계시죠? 양키스가 와일드카드 경기에서 댈러스 카이클에게 패한 2015년 캔자스시티는 월드시리즈 우승을 차지합니다. 원래 벨트란이 있었어야 할 자리에는 알렉스 리오스가 있게 됩니다. 2016년 텍사스와 계약한 벨트란은 푸에르토리코 대표로 4개 대회 연속 참가한 WBC에서 2대회 연속 준우승에 그쳤고 디비전 시리즈에서는 토론토에게 패합니다. 정말 지지리도 우승복이 없는 선수가 되는데요. 은퇴를 고민하고 있던 벨트란에게 전화 한 통이 옵니다. 양키스 시절 동료였고 휴스턴으로 트레이드된 브라이언 맥켄이었습니다. 맥켄은 휴스턴에서 한 번 더 도전하자고 합니다. 2017년 40살의 벨트란은 더 이상 가을 야구의 주인공이 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휴스턴은 우승에 성공하는데요. 20번째 시즌에 마침내 우승에 성공한 벨트란도 홀가분한 마음으로 유니폼을 벗습니다. 13년 만에 돌아온 휴스턴에서의 우승이었기에 벨트란의 은퇴 시즌 우승은 더 극적으로 느껴졌습니다. 2018년 SIG에는 재밌는 기사가 실립니다. 그 기사에서 벨트란은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분석 요원들은 통계에 뛰어납니다. 하지만 선수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는 모릅니다. 벨트란은 투수들의 티핑을 찾아내는데 최고의 능력을 가진 것으로 유명했는데요. 코레아는 자신이 2017년에 친 24개의 홈런 중 7개가 벨트란 덕분이었다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에 진실이 드러나게 되죠. 2017년 휴스턴은 덕아웃에 몰래 설치한 전자장비로 사인을 훔쳐 쓰레기통을 치거나 고함을 질러 타자에게 알려주게 되는데요. 모니터를 부수는 등 저항했던 힌치 감독은 알렉스 코라 벤치코치와 클럽하우스 리더인 벨트란의 저지에 물러서게 됩니다.
사무국의 조사에 따르면 월드시리즈 도중 브라이언 맥켄은 벨트란을 찾아가 사인 훔치기를 그만하자고 했다고 하는데요. 맥켄은 시즌 중 자신이 대주교가 돼 벨트란의 글러브 장례식을 치렀을 정도로 벨트란과 가장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벨트란이 이를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즉, 사인 훔치기에 반대하는 내부 반발을 벨트란이 막아냄으로써 휴스턴의 사인 훔치기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팀을 옮길 때마다 선수들의 존경을 받았던 강력한 리더십이 나쁘게 발휘된 겁니다. 이 사실이 밝혀지는 시점에 뉴욕 매츠의 새로운 감독이 된 벨트란은 결국 한 경기도 치르지 못하고 사퇴하게 되는데요. 반면 휴스턴은 벌금 500만 달러와 지명권 박탈, 루나우 단장과 힌치 감독의 1년 자격정지라는 솜방망이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코레아 같은 선수들이 앞장서 자신들을 변호하게 됩니다. 저는 사인 훔치기 스캔들의 몸통은 벨트란이 아니라 이를 보고받았을 게 틀림없을 존 크레인 구단주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조직적인 사인 훔치기가 틀림없이 구단주 보고사항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사인 훔치기 사건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카를로스 벨트란이 됐습니다. 벨트란은 희생양이 된 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의 말처럼 경기장에 직접 나서는 투사는 그였기에 가장 큰 책임을 진 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그토록 따내고 싶었던 우승 반지를 위해 자신의 20년 메이저리그 인생을 송두리째 가져다 바친 벨트란은 악마와 계약한 파우스트였을까요? 스포츠인으로서의 벨트란은 그러나 파우스트와 달리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본격 메이저리그 역사 탐구 방송 김영준의 야구야구는 더 재밌는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